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이민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업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강의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동모금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 계획서를 작성을 배웠는데, 지금까지는 퍼즐로 배웠다면 이걸 하나의 그림, 전체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배웠던 거 더하기 이번 수업을 들었을 경우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에서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제가 여기서 사업계획서로 이야기도 했지만 이걸 프로그램 계획서, 그다음에 프로포절,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사업계획서다. 사업계획서란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이걸 동의어는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다시 한다면 사업계획서를 한번 풀어 쓴다면, 다른 말로 나는 사회복지요. 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그죠? 어떠한 활동을 묶어낼 건지를 낼 건지, 이게 우리가 사업 계획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편집, 그죠? 뭐 새롭게 내가 새롭게 배치시켜서 서비스, 제품, 우리가 핸드폰처럼 스마트폰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해져서 하나의 스마트폰이랄지 자동차가 되는 것처럼, 내가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묶어낼지를 고민하는 게 어때요? 이 사업 계획서라고 여러분들이 어, 개념 정의하면 돼. 알았죠? 다시 한다. 사업 계획서라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뭐 프로포절,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서비스 계획서. 이것들은 결국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엮어낼지를 고민하는 거다. 결국 사회복지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결국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묶어낼지를 고민하고, 그 무엇이 사회복지 지식, 과학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게 이 사업계획서, 우리가 배웠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봐볼까요?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써놨네요. 창조는 편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조합할 거냐가 창조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지만 여기에 뭐 전화 기능, 게임 기능, 그다음에 인터넷 기능, 이런 것들이 같이 있죠. 잡스는 그걸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기에 이 모든 걸 같이 배치시킴으로써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클라이언트의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이 서비스로 묶어낼지를 고민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창조하는, 어때요? 서비스에 대한 편집.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 뉴스, 영화, 이건 감독들이, 아니면 이런 감독들이 조합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주인이 돼서 내가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묶어낼 건지를 고민하는 게 사업계획서다. 그죠? 알았죠?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할 때 먼저 좀 여러분들 이론을 이해해 본다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회복지, 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냐? 우리 처음 이야기했죠. 책무제도.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줄 거냐? 그죠? 그걸 대답할 수 있는 게 이 프로그램이다. 사업계획서다. 두 번째, 사회복지 개입 효과성. 그죠? 결국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의사결정할 때 프로그램을 참여할 건지 그만둘 건지,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공공이나 민간기관 입장에서 이 사업을 확대할 건지 유지할 건지 축소할 건지,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사결정하는데 답을 주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이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사회복지도 어떤 전문 분야로서 계속 지식을 생산하고 평가하고, 그죠? 재평가,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 게 이 사업계획서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 기반 실천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그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때 안정성과 효과성이 담보된 방법을 쓰는 것처럼,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근거 기반 실천, 그죠? 클라이언트 특성과 그다음에 기관 상황, 그다음에 최선의 근거를 조합해서
임상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임의로 제공하지 않고 이런 이 세 가지가 담겨낼 수 있는 게 사업 계획서다. 그 다음에 경쟁적 예산 배분입니다. 여러분들 뭐 90년대는 뭐 단종 복지관이 되게 떴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이. 근데 2000년대에는 뭐 장애인 복지관이나 노인 복지관이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바우처 시대라고 하는데 그만큼 세월에 이제 어때요? 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경쟁 구도화에서 우리가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 계획서가 중요하게 됐다. 그다음에 결국 사회복지 전문성이다. 결국 사회복지사 뭘로 전문성을 이야기할 거냐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 결국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평가를 하지 못한다면 사회복지사일 수 있느냐? 결국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라는 건 결국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실행 평가. 우리가 사회복지사 열등감 때문에 뭐 역량 강화, 무슨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사실 본질은 사회복지사는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에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그 제공된 내용이 정말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는 결국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면 정말 사회복지사인가 한번 반문해 보고 싶어요. 그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념이란 건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때요? 자원과 기술을 활용해서 계획된 활동을 한다. 프로그램이라는 거. 결국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도 우리가 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과 기술을 조합해서 개입 전략, 활동들을 할 건지를 고민하는 게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는 건 반드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 그다음에 계획된 활동, 자원과 기술. 그렇죠? 목적은 항상 긍정적 변화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목적 앞에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계획된 활동이고 그 계획 활동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자원과 기술이다. 그래서 자원과 기술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된 활동 우리가 서비스 활동, 행정 활동, 지역사회 활동으로 구분된다 이야기했죠. 결국 이제 프로그램이랑 이렇게 기획 및 설계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평가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는 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다. 물론 이제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는 문제 제기해야 되고 요구 조사해야 되고 그죠? 참여자 선정해야 되고 그죠? 뭐 이렇게 하고 실행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해야 되고 서비스 질 관리해야 되고 그죠? 평가 단계는 성과 평가와 그다음에 결과 평가를 하겠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단계라는 것은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 학생이든 직장인 관계없이 이제 내 던져진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거 여러분들 결국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개발한다는 것은 재정 지원자에게 나에게 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 주세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기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 지원자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뭘 추구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안 하지만 삼성복지장이 지원한다면 삼성에서 뭘 하는지. 지금 이제 이번에 뭐 카카오톡 회장이죠. 김범수 회장이 5천억을 기부했으니까 그 5천억 기부하면서 또 사회복지에서 이런 사업 계획서를 많이 받겠죠. 그러면 그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어떠한지 어떤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누가 지원하는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그 지원하는 데서는 어떤 심사 기원, 그다음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원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쓴 사업 계획서라 해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랄지 뭐 카카오톡 그죠? 이런 그런 재원 기관에서 어때요? 그 어떤 그 목적, 그요? 성과, 어떤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면 어때요? 선정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재정 지원자가 어떤 사업 계획서들에게 재원을 지원해주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먼저 고민이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도 마치 공동모금회만 아니라 저도 뭐 교육부에서 이런 연구 지원비를 받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작년에 선정됐던 과제들에 대한 분석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재작년에 공동모금회에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줬는지 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죠. 그죠? 그걸 통해서 감을 잡는 거죠. 내가 사업 계획 쓸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이 문제, 그죠? 목적.
그다음에 목표, 프로그램 활동의 적성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평가하겠지만 결국에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문제, 어떤 문제를 내가 어, 문제로 볼 건지. 결국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출발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욕구로, 무엇을 문제로 볼 건지부터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디어예요. 결국 이제 프로포절, 사업계획서 선정의 70%, 그죠? 아, 이 사업 평가자가 이 사업이 필요해. 아,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그죠? 그러면 다른 내용들이 다 좋게 보여요. 여러분도 친구가 좋으면 다른 친구의 모습이 다 좋아 보이죠. 그죠? 근데 언제가 좀 싫어지면 그 친구 단점이 다 떠올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교수님에 대해서 저 교수님 좋아할 때는 저 교수님이 뭐 이것도 웃어도 좋고 뭐해도 좋고 뭐해도 좋은데, 만약에 싫어지기 시작하면 단점들만 보이시게요. 교수님 뭐 학생들 잘 지도하지 않고 대충 가르친 것 같아. 그죠? 얼렁뚱땅 넘겨. 이런 식으로 싫은 것들이 감정이 모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처음 제목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심사자에게 주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필요해. 얼마큼 동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또 물론 이제 뭐 기관장의 평판이랄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조직이 수행했던 그 조직, 그다음에 그 연구자, 사회복지사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느냐고도 무시 못해요. 모르겠어요. 이제 제 같은 경우에 이제 교수들 같은 경우에 그 연구계 쓸 때 동료 교수가 평가를 해요. 그럼 무슨 대학에 무슨 교수를 하면 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갖는 사회복지기관 운영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기관장의 평판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일산 사회복지 됐는데 자꾸 떨어지면 우리 복지관이 별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사업 내용들은 바꿀 수 있어요. 예산도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바꿀 수 있지만 아이디어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아이디어를 바꾸면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가 얼마만큼 독특한지, 그죠? 그다음에 이전 논의적이 있는지, 얼마나 새로운 건지, 쉬운지, 그죠? 그다음에 효과적인, 그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뭐죠? 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70%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잡는데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고, 근데 아이디어, 그죠? 아이디어란 것은 내가 봤거나 들었던 것을 재구성하는 거지, 내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걸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개발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관련 자료지를 읽고 거기서 내가 얼마만큼 새로운 것을 그걸 어때요? 확산, 어떻게 변경시키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다. 그래서 표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이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개발하기 전에 많은 사업 계획서를 보고 그죠?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구체화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잡은 다음에 바로 결정하지 말고 주변에 물어봐야 돼. 이거 이런 사업 어때? 그 친구가 머뭇거리면 별로인 거예요. 그죠? 그 좋아. 나도 해보고 싶어. 이렇게 나오면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아이디어라는 것은 상대방들이 얼마만큼 동의하냐, 이걸만큼 좋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제가 지금 아이디어만 가지고 좀 한 5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에 이야기할 때는 5분이 아니라 5분만 내가 이야기했더라도 실제로 사업계획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디어다. 이게 정말 100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아이디어 중요하다. 그래서 뭐 건강정보 이해력이랄지, 그죠? 시간 빈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그거 필요해, 그죠?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 용어랄지,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 그죠? 개인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 가족, 그죠? 서비스 제공자, 자원봉사자,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 우리가 설립이냐, 그다음에 지역사회랑 국가 문제, 보통 이제 뭐 사회 지표, 그죠? 특히 뭐 요즘 1인 가구 이야기 많이 나오는 1인 가구도 좋은 프로그램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기술 변화, 사회복지 문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회복지 문헌을 가장 중요시 해요. 여러분도 수업 시간에 들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문헌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잡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프로그램 아이디어 설정 기준은 뭐 설문조사, 그죠? 그다음에 관찰하는 거, 그다음에 개인 뭐 면담하는 거 쭉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이 문서라는 건 꼭 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프로그램 전략 기획서, 그죠? 프로그램 사례집, 웹사이트,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뭐 문헌정보학 교수들이 우리가 문헌정보 교수들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도서관이 있죠. 도서관을 과거에는 봤지만 지금은 www 다시 도서관이에요. 월드 와이드 웹이. 그래서 과거와 달리 여러분들 자료 찾을 때 이런 인쇄된 자료 말고도 그죠? www 닷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이트들을 가질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할지 사례지 웹사이트, 그렇죠? 백별 100개, 그다음에 정책이나 매뉴얼, 성과평 회의록, 여러분들 사례관리 일지, 뭐 연간 보고서, 조사평가 연구, 서적, 학회지, 규정, 법규, 일단 인쇄되든 컴퓨터로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어때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자료 탐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프로포즈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어때? 두나 책상에서 앉는 거 생각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근데 어떤 프로그램 하지?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타이핑 치면서 구글에서 뭔가 단어를 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연관된 자료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잡아야지. 그냥 내가 생각도 해도 되죠, 그죠? 물론 그 생각이 5분 지나면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좋은 프로포저를 는 고민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 찾는 그래서 저는 이제 포털 사이트 구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구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항상 이제 동의어를 많이 알아요. 동의어 그죠? 노인만 찾으면 안 돼. 어르신, 선배 시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키워드를 쓰면서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키워드를 치면서 자료를 찾아냈을 때 여러분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다. 그죠? 그다음에 학교 도서관에 그죠? 이소스에서 자료 찾을 수 있고 사회복지 관련 통계. 사회복지 관련된 가장 많은 정보가 있는 게 보건복지부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할지. 그다음에 사회지표, 통계청, 노동부, 법제처. 그죠? 그다음에 학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아동 쪽에 관심이 있다면 아동 학술지를 할지, 노인 쪽에 관심이 있다 노년에 관련된 학술지 한두 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발표된 논문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그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 그죠? 입구에다가 무슨 학회 써주는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나오는 학술지를 보고 있다. 나는 여기 학회에 통해서 어때요? 최신 정보를 받아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회복지사들도 항상 이렇게 가장 최근 정보, 그죠?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 또 사회복지 관련 연구소, 그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뭐 부산 같은 부산복지개발원, 경남 같은 경우 경남 사회서비스원 이렇게 사회복지 관련 연구소를 통해서도 자료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뭐 공동모금회, 그다음에 서울복지재단, 한국사회복지협회 등등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최대한 많이 알아야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현재는 누가 좋은 자료를 많이 찾아서 체계화시키냐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알아야 되고 제가 그래서 nstart co.kr 알려줬죠. 그죠? 여기 클릭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즐겨찾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를 내가 어디서 가져와야 될 건지를 구축하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즐겨찾기 여러분들 컴퓨터가 바뀌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엔스타트 저는 되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추천하는데 엔스타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료 찾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또 참고문 작성법인데 미안합니다. 이 참고문헌 같은 경우에는 음식 재료에 해당돼요. 그죠? 여러분들 음식 맛을 쓴 재료 맛이란 말 들었죠?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참고문헌 쓰는데 듣도 못한 선생님 그 사람 이름 쓴 거랑 예를 들어서 뭐 아동복지 쪽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저는 노인복지기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뭐 이봉주 교수입니다. 그러면 이봉주라는 말을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걸 읽었을 때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재료 뭐 음식 먹을 때 어떤 그죠? 한우냐, 뭐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는 건 뭐예요? 그 재료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질을.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참고문을 쓸 때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 어 인터넷 활용 주소를 활용하는 것보다 통계청 자료랄지 예를 들어서 뭐 경남도청이랄지 부산시청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에 있을 때 신뢰도가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런 참고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고되고 특히 석사학위 논문 이거 쓰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이것은 좀 비전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교수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전문 기관에서 만들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참고문도 그냥 쓰면 아니고 법칙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항상 뭐 사람 이름, 연도, 제목, 출처 이것들을 어디 이걸 반드시 써줘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 그죠? 염지의 2015년 한국 노인의 낙상 경험에 대한 사망 지진 제목, 그 다음에 노인복지연구, 그죠? 학술 이름 68, 권, 호, 페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문헌을 쓸 때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해서 쓰기로 약속된 형태로 써야 되는 게 중요하다. 뭐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다면 그죠? 제가 알려주던 것처럼 어, 그죠? 구글 스칼라로 가볼까요? 이렇게 그죠? 그죠? 구글 스칼라로 지금 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인 학대 그죠? 노인 학대 이렇게 치면 너무 아이고 노인 학대 그죠? 치매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 나오나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인용 다운표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이 쓰는 양식을 그냥 옮겨대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축 교수 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음식이 제로 맛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참고 문헌을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도 되게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어때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죠? 좀 유명한 교수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기관, 그다음에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자료를 쓰는 게 좋다. 그래야지 우리가 음식 맛을 믿을 수 있다. 왜? 재료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쭉 제가 이 그 쓰는 양식을 했고 그다음에 인터넷 자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쓰는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공동보고회에서 사업계획 쓸 때 이러한 참고 문헌을 본문의 내용에 써놓으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대부분 그렇죠. 각주 형식 그죠? 본문에는 번호만 나오고 밑에 각주 형식으로 나오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했고 그러면 사회복지 사업계획서 작성 준비해서 프로그램 그죠? 먼저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쓸 때 누가 평가자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죠? 누가 평가자일까요?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평가, 사업계획 평가는 교수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수,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에 중간관리자나 시설장들이 많이 들어와요. 요즘에 과거에는 교수 중심이었다면 지금 현장과 학계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그 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세 그룹이 들어오는데 공무원은 일반적이잖아요. 공무원은 공공에서 할 때는 들어오지만 또 민간 영역에서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게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 그 사람들이 당신의 걸 평가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몰랐어요. 제 연구계획서 누가 평가하겠어요? 저보다 앞서 5년, 10년 연구를 먼저 시작했던 선배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렇게 누가 평가자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의 원인과 목표의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콩쥐 파츠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때요? 콩쥐 파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 우리가 사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보고 있다면 클라이언트 욕구나 문제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그죠? 이런 인과관계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성과 산출 목표의 구분 정말 산출 목표를 했을 때 성과 목표가 달성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죠?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개입 전략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구체적이냐 그래서 10페이지만 쓰면 10페이지 쓰는 것보다 더 쓰는 게 좋아요. 특히 사업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돼요. 왜?
재현 가능하게. 다음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다음에 프로그램 목표와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좋은 글쓰기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논리적인 글쓰기라고 하면 좀 어렵는데 항상 두 가지씩 그죠? 그래서 한 문단이 있다면 가장 핵심 단어가 첫 줄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평가하면 다 읽어볼까요? 첫 줄만 줄을 읽어볼까요? 다 읽어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직원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지원자가 막 많아요. 10장씩 막 자기소개 쓰면 그걸 읽어보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소제목을 가지고 썼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고서를 쓸 때는 소제목을 적어줘서 최대한 그러니까 내가 읽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읽으려고 쓰기 때문에 전달력을 개선시켜야 돼요. 그 최대한 빨리 내용을 캐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제목 하는 게 중요하고 간결한 꼭 중요한 건 한 문장이 두 줄을 넘어가면 안 돼요. 두 줄 여러분들 책 읽을 때 보면 이렇게 문장이 안 끊어지면 숨이 가파요. 그럼 평가자 입장에서 숨이 가쁘면 무의식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글이에요. 그러다 보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때요? 단문 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제목, 두 번째는 단문,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뽑아내면 전문 용어, 그죠? 시간 빈곤, 건강정보 이력, 일가족 양립, 워라밸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를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그림이나 표, 지도, 사진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되고 뭐 3분의 1 정도. 그다음에 촘촘하게 제시할 때 좋아요. 이렇게 됐다면 2개 정도, 3개 내용들을 촘촘하게 제시하는 걸 선호하다. 특히 이제 평가 프로포저 심사 기간은 5분에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짧은 시간 5분 안에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가 추구하자는 걸 얼마만큼 잘 어필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가 선정되냐 안 되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AR 사업계획서에서 사업계획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강의했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